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2월 10일 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나를 의심했던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그들은 내가 빨리 달릴 수 있는 자극제가 되었다. 우사인 볼트. 감사 스마일도 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께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신 분들도 감사 드리고 있고, 또 저를 또 비난하고 또 저에 대한 또 악플도 오히려 또 제가 또 자극을 받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치지 않도록 꾸준하게 아침 방송을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는 이 모든 게 다 감스님들 덕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난주 오프라인 모임을 하면서 오히려 제가 유튜브 방송을 조금 더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또 그런 또 계기가 또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감찐님들께, 감사 스마일 찐팬 감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보통은 주택의 일반적인 사다리는 3급지에서 2급지, 1급지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1주택, 2주택, 3주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사다리인데, 보시는 그림처럼 이제 이 사다리가 끊겼습니다. 사다리가 끊기다 보니까 1주택자가 3급지에서 2급지를 갖다 갈 때는 영끌이라든지 또 부모 찬스를 갖다 이용해서 이렇게 또 내 집 마련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2024년, 2023년도 작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못 봤는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1주택자에서 2주택자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똘똘한 두 채를 또 가지려고 지금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오히려 사다리가, 일반적인 사다리가 이렇게 가는 모습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또 루트를 이용해서 부동산에 또 관심을 또 많이 갖고 계시는데, 부동산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오랜 또 경험이라든지 지식을 갖다가 쌓아야지만 된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월천 재테크니 제가 지난번에 한국경제TV에서 일단 세미나를 들었던 내용 중에서 정치가 불안하면 금값이 오른다. 여러 가지 지금 국외적인 상황이라든지 또 국내 상황이 비상계엄이라든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썩 좋지 않은 상황인 거는 분명한 건데, 일단 환율이 지금 1,400원이 넘었고요. 또 불황이라든지 여러 탄핵 전국에 지금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감사 스마일이 국내 국외 정치라든지 경제를 갖다 다 좌지우지할 수 없고, 고양시의 일개 유튜버이면서 고양 시민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방송을 갖다 할 수는 있지만 정치라든지 또 경제를 갖다 제가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에, 감스님들께 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좀 귀를 갖다 기울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하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또 이 또한 또 지나간다는 긍정의 메시지를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시겠지만 감스님들만이라도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첫째 주 서울 실거래가 탑 16 주간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서초의 레미안 원밸리부터 시작해서 영등포의 브라이튼 여의도까지 보시면 거래 가격이 결코 싸지 않습니다. 이 주간 아파트 가격을 보면서 80억, 40억, 50억, 나의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앞으로 서울의 주요 아파트의 가격은 물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당분간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윤정호 의원이 입법 발의했던 무제한 경기청구권과 임대차법 개정안이 일단 입법 발의가 철회되었다라고 지금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해주셨고, 감사 스마일도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윤정호 의원 포함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꼭 기억하셨다가 다음 선거 때는 투표로서 그것 갖다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이 이렇게 상정된다는 것조차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걸 갖다가 이제 취소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나라는 또 그런 생각도 갖는데, 감스님들만이라도 흔들리지 마시라는 말씀 콕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난번 라이브 시간 때 원흥의 복합문화센터 착공식을 갖다 제가 어떤 팬분께서 여쭤보셨는데 제가 몰랐습니다. 지난 12월 5일날 일단 덕양구 돈해동에 원흥 복합문화센터 착공식을 열었다고 지금 하네요. 착공식을 했다고 하네요. 제가 이 내용은 대충 알고 있는데 체육관, 그 다음에 뭐 수영장 및 GX룸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복합문화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삼송에도 지금 원흥처럼 복합문화센터가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조금 빨리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은 감사스마일이 매니저로 있는 고양시 부동산 이야기 카페 플라이님께서 남는 게 없는 건설사 1억 원 공사의 원자재 값만 9,300원, 9,300원이 아니라 9,300만 원이라는 기사를 가지고 오늘 본론으로 좀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스마일이 지치지 않고 꾸준히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감사스마일 찐팬분께서 감사스마일이 주 6일 방송을 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지난주 토요일날 또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지치지 않고 이렇게 아침마다 꾸준하게 방송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12월 28일, 이제 이제 18일 오늘 GTX-A 개통하고 나면 감사스마일이 좋아요, 구독 누르지 않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구독을 많이 눌러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플라이유님께서 이젠 앞으로 신규 분양되는 단지들의 분양가는 후덜덜할 것이다. 제 이야기대로 준신축이라도 빨리 고양시 GTX-A 역세권 근처나 아니면 일반 전철 역세권 근처에라도 가능하면 빨리 내 집 마련을 갖다 추천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건 와닿지 않을 겁니다. 일단 뭐 한 달 또 남지 않았고 19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GTX-A 개통하고 직접 GTX-A를 타보시고 나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실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GTX-A 개통하는 주변 신축 단지들의 가격은 지금보다 못해도 싸게 분양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대조 1구역도 지금 분양가 지금 평당 4천만 원 이야기하는데, GTX-A 개통하고 내년에 5월, 6월 달에 아마 일반 분양할 건데 4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입주를 2026년에 하게 될 때쯤 되면 일단 삼성역은 무정차로 가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조선 비지의 기사를 간단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남는 게 없는 건설사 1억 원 공사의 원자재 값만 9,300만 원, 3분기에 매출 원가율이 93%고요. 21년보다 5.5포인트 상승했는데 현대건설은 다행히 지금 95%가 넘었고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성이 지금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PF 손실 등 돌발 상황 발생하게 되면 적자를 전환할 수밖에 없게 되고, 미수금 급증으로 인해 가지고 매출 채권도 1년 9개월 새 10조가 넘게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원달러 환율도 지금 1,400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수익성이 더더욱 안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내년에 주택 공급을 갖다 계획되어 있는 이런 것들도 아마 분양가를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또 일부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나지 않게 되면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수 없다라는 조금 마음 아픈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은 감사스마일이 주요 건설사 매출 원가율이 예전에는 2021년도만 해도 90%가 넘지 않았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90%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내년 1분기가 되게 되면 매출 원가율이 90%가 아니라 95%가 또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심각한 수준에 지금 도달되어 있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주택 공급을 해 나가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탄핵 전국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주택 공급 270만 원은 빨리빨리 또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또 제가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업계에서는 건설사들의 수익성 악화가 짧은 시간 안에 개선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시장이 여전히 안 좋고 비용 상승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데,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 부분의 투자 확대라든지
규제 완화, 또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미반영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이익 정상화시키는 요원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 공급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무거운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감자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 제가 한국경제 이인혁 기자님의 기사 하나 더 살펴드리겠습니다. 재건축 특례법이라든지 공시가 현실화, 또 국회에 지금 표류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 그다음에 올 초부터 계속 기사에서 이야기 드렸던 게 2025년부터는 주택 공급이 너무너무 많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주택 관련 법안만 뭐 재건축 재개발 특례법이라든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또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폐지라든지 또 임대차 입법 폐지 같은 것들도 지금 국회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 않고 말 그대로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탄핵 정국이 펼쳐지면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도 빨간불이 켜졌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조금 더 장기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들어가는 현장들도 아마 착공을 못하고 또 딜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의 이런 또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에 이런 주택 공급이 정말 부족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이 우려의 또 이야기를 좀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또 3기 신도시 지금 착공도 원래는 12월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3기 신도시 착공이 지금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또 그런 걱정도 약간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연내 국지가계 이제 대책 발표를 예고했고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해가지고도 여러 가지 또 이주 대책이라든지 뭐 뉴빌리지 대상 선정이라든지 또 철도 지하 선도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과연 12월 달에 발표가 될지 여러 가지로 지금 좀 궁금해지는 상황이고 민간의 주택 공급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 시행사라든지 민간 건설사 입장에서는 대출 규제라든지 또 PF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의 이런 또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환율 또 인상이라든지 환율도 지금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450원이 문제가 아니라 1,500원까지 지금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불확실 상황이 지금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분양가는 내려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새 아파트 공급 계획에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은 국민일보의 부동산 정책도 셧다운이다. 윤 임기 내 270만 호 공급 사실상 물거품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탄핵 정국이 언제 뭐 종료가 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현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펼쳐지려고 했었던 그런 부동산 정책은 아마 조금 딜레이 되거나 조금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그리고 오히려 지금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데다가 또 탄핵 정국으로 협치를 또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택 공급 지난 8월 8일 날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실질적으로 행하겠다는 이야기보다는 계획밖에 없었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말 그대로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마 되지 않을 것 같고 또 비아파트 공급이라든지 기업형 장기 민간 임대주택 정책도 발표했지만 국회에서 이런 것들이 통과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내년 상반기는 그나마 입주 물량이 있지만 내년 하반기 그리고 앞으로 내후년 앞으로 2, 3년간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라든지 또 전월세 가격 인상이라든지 또 이 전월세 가격 인상이 되게 되면 매매 가격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 같다. 다행스러운 거는 내년에 선거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지만 만약에 이제 탄핵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또 내년에 또 선거를 또 치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비상계엄 사태 여러 가지 탄핵 정국으로 인해 가지고 또 부동산 심리도 위축이 되고 여러 가지로 부동산 공급 부분이라든지 또 부동산 또 신규 여러 가지 이런 공급들까지도 문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감자스마일이 지난 토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스님들만이라도 각자 도생해야 되고 또 내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 가지의 이런 인사이트를 갖다가 좀 가져가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오히려 저는 이렇게 지금 심리가 얼어붙어 있는 올 연말부터 내년 초가 저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참 어제 뭐 취소된 것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왜 했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 들었지만 참 정치가 불안하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뭐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이 또한 또 지나간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 그리고 뭐 조만간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임기를 갖다 이어받을 건데 저는 지금 환율이 1,400원이 넘어가는 것들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는 않기는 않았지만 그리고 또 외국 자금이라든지 또 국내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정치가 불안하면 이 금값이 오른다라는 이 이야기가 와닿는 그런 요즘입니다. 또 12월 또 뭐 송년회가 여러 많이 계획되어 있다가 또 송년회도 또 이런 상황들 때문에 취소되는 것들을 보면서 또 감스님들도 요즘에 어떤 생각으로 24년 연말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감스님들께만이라도 그래도 긍정의 힘을 갖다가 또 믿으시고 그리고 내 자신을 갖다 더 믿으시고 지금 이런 상황을 갖다가 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시기를 갖다가 기원드립니다. 코로나 2년 동안을 보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안 끝날 것 같았는데 또 코로나도 종식이 됐었고 또 이 탄핵을 갖다 지금 벌써 지금 탄핵 정국을 3번째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물론 2016년도와 뭐 예를 들어서 2018년도와 지금 2024년도, 2016년도인가? 아무튼 지금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또한 또 지나간다는 긍정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각자 개인 건강관리 잘 하시고 연말에 연말 연시 또 각자 또 준비해 온 것들 마무리할 거 있으면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롭게 준비하실 거 있으시면 잘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12월 10일 화요일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여기에서 나를 의심했던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주 6일 방송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주 6일 방송을 하고 있고 또 남들의 그런 예를 들어서 칭찬과 격려도 많은 도움이 됐지만 또 남들의 그런 의심했던 그런 것들도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 자극제가 되었고요. 어떤 분들이 감사 스마일 TV 구독자가 늘기 위해서는 핵심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15분 이내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구독자가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대로 결국에는 언젠가는 도달해 있을 것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감스님들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내가 부동산 공부를 갖다가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하다 보면 잘 하게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고맙습니다.